매주 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텍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함 박사 뉴스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난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라 이와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과학 관련 기사는 평소에 비해 적었지만 눈에 띄는 기사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주시죠. 예, 오랜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구기관을 현지 지도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쟁취운동 소식, 네. 그리고 뭐 디지털 경제 시대, 또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교육의 변화와 뭐 교원의 역할 같은 그런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과학기술 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하자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도 예전에 이 말을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국풍은 뭐 몇 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했던 말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자력갱생의 국풍, 뭐 군민대단결의 국풍처럼 부쩍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학기술 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하자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그 찾아보니까 북한 사전에서 국풍은 나라의 풍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학기술 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하자는 기사에서는 해당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향과 관점, 투쟁 기풍과 생활 풍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기술 중시랑 붙이면 모든 인민이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네.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나가자.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민이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가 되자. 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풍 80이라는 게 있어서 북한이 사용하는 국풍이라는 게 과연 어떤가 했더니 그 내용은 그동안 북한이 강조해왔던 과학기술 중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뭐 별다르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숫자화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숫자화의 시대라는 거는 숫자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각종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은 그 김정일 집권 말기부터 북한이 쓰기 시작한 뭐 지식경제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용어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지식경제화 시대를 이 수자화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종래 온 사회의 인테리어화를 전민과학교 인재화로 바꾼 그런 것과 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책의 변화로 표출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래간만에 연구기관 현지 지도를 다루는 기사가 있었죠. 어디를 다녀왔나요? 예, 그 인민군 산하의 1116호 농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농장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종자 관련한 종합연구기관을 겸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곳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마다 방문할 정도로 자주 가던 곳인데 이번에 또 방문을 했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예, 일단 뭐 이 공장이 그 개발했다고 하는 그 다수학 품종 농작물을 보고 이제 치하하면서 과학기술 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하고 과학자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우대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자신들의 농업 분야 과학기술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 점이고요. 이에 덧붙여서 연구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열과 총화 제도를 세우고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농업과학 수준이 아직 낮다고 지적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검열과 지도를 강화하라고 한 건 뒤집어 보면 지금 검열과 지도를 해야 될 게 많다 그런 의미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지도 며칠 뒤에 이와 관련해서 이 과학계의 각성과 분발을 강조한 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부들의 대담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일꾼들이 말로만 과학기술 중시를 외우고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제기되면 과학기술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설비나 자재, 돈에만 신경을 쏟는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또 본위주의, 그러니까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그 공동 연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만큼 여러 문제들을 푸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116호 농장처럼 인민군 산하 연구단위들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민간, 사회의 그런 농업과학연구소들은 그렇게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예전보다 북한이 자신의 문제점을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도 정부 부처 간 상호 연계 뭐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학술 논문을 봐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이런 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북한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해결하려고 할 텐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계 문제점을 자인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빠지지 않고 소개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북한이 소개한 성과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주 브리핑 때는 그 대중적 기술 혁신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 국가과학원이 거뒀다는 성과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종이공학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몇 년 전부터 살균, 여과, 방충 같은 각종 그 기능성 종이를 개발 생산해서 자주 보도됐던 곳인데요. 올해는 그 100% 갈, 그러니까 갈대만을 이용해서 종이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과학기술연구소는 그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통합 생산 체계를 갱신하고 또 자동 조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서 실적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갈대를 이용한 종이 생산 그리고 식품 공장의 자동 조종 체제 구축 다 경제와 연결된 실용적인 연구들인데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소개된 성과가 있을까요? 예, 그 수리공학연구소가 그 중공 소파 부재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소파 부재는 그 방파제 앞면에 설치해서 그 파도 에너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건 그 뿌리 4개 달린, 4개 붙어 있는 테트라포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공 소파 부재는 그 육면체 모양의 속이 빈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이미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계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에서는 수리공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미 그 고암 답촌길 해안 방파제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도입 사례도 있다는 거군요. 북한 과학원이 거두었다는 이런 연구 성과들이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포함해서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변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북한의 과학기술 소식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